덕수라는 것들의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차트! 피우! 이걸로 할까? 다시. 자.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야, 오늘은 멘트가 다 정제돼 있네요. 저는 너무 오랜만이라. 네, 저는 최대한 안덕후인 라싸입니다. 네, 저희가 한 분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죠. 네, 에이스님이 빠지셨죠. 네, 네. 에이스님에 대한 그 근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햇님이. 그분하고 빠졌는지. 평소 때 거의 연락을 안 하는데 오버워치 친구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 플스로만 하셔가지고 그뒤부터 이제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자꾸 리퍼만 고르시길래 전 슬슬 피해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에이스님께서는 미술을 하신다고 네. 예전에 한번 소개를 몇 번 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개인전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작가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터는 건 줄 알았는데 구글에 쳐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 에이스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 전시회 준비 때문에 네. 오늘 부득이하게 좀 빠지게 됐고, 그래서 저희 4명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다운 받으셨으니까 꺼도 소용 없으셔요. 이미 카운팅은 된 거. 그러니까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운받으셔서. 방송에서 끊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뒤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러면 저희 한 3주 동안 못 봤죠. 네. 3주 동안 어떤 거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오버워치에 요즘에 조금 빠졌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와우 준비를 슬슬 하고 맞아. 동시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버워치 3판 딱 하고 그다음 끄고 와우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새 패치가 깔렸죠. 네. 당분간 저 찾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래 잘 안 찾아서 네. 나름 칸트적인 게임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칸트적인. 네, 세 판 하고 와우 그렇죠. 와우는 시간을 얘기를 안 하길래 진짜 생각해보니까 칸트 같네요. 딱 정해진 그 규칙에 어쩔 수 맞게. 없습니다. 저 원래 중간에 위쳐가 껴 있었는데 그게 바닷속에서 고래를 보고 난 뒤로 제가 무서워서 못 심해 하고 공포증. 네, 고래 공포증 있으시더라고요. 심해 공포증. 되게 심해 좀 공포증. 특이한데. 진짜 너무 리얼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뭐가 있어서. 그럼 위쳐 좀 빌려주세요. 진짜 그럴까봐 나 와우 나와서 당분간 못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조율해보고. 네. 수북님은요? 저는 최근에 좀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꾸 좀 쇼핑몰을 요즘 들어가 맞아요. 거의 좀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프라모드를 하루에 하나씩 지르고 있습니다. 만들지는 않고 있는데 엄청 쌓이고 있죠. 그래서 사다리찬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 사다리차 산 거였어요? 아니 그냥... 그 프라모델을 사면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그걸 주기 때문에 산 그것 거였어요? 때문에 샀어요. 어떡하죠? 마음이 많이 허하신 것 같아요. 걱정되네. 그리고 게임은 최근에 킹 오브 파이터즈가 신작이 나와서 그것도 열심히 온라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이 평이 사전의 평이랑 사후 평이 많이 틀리던데. 킹 오브 파이터즈요? 예, 보는 입장으로서는 타격감이나 이런 건 바뀐 것 같지는 않던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픽은 되게 구린데 뭐 게임하는 감각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만든 게임 같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대전 환경이 스트리트 파이터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한 번 대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세월이에요. 막 기다리는 게. 저번에 네. 수봉님 집 가서 봤는데 도대체 게임이 시작을 하질 않아요. 아 스파가. 네, 스파가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킹오파는 뭐 이것도 똑같이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냥 이제 2명이 와서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게임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되게 진짜 옛날 오락실에서 즐기던 감각으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예. 네. 아테나 로버트는 극혐이에요. 그리고 얍삽이들. 예,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슈로데 엔딩을 봤습니다. 이번에 와 힘들었어요. 다들 보셨죠? 다들. 수봉님도 보셨고, 네. 저는 와우 때문에 당분간 못할 것 같은데. 예, 역시 한글판이라 그런지 스토리가 똥망이라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휴가였는데 휴가 때 동해안에 이제 자전거길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자전거 일주를 혼자서 하고 왔고, 그래서 근데 휴가철이 끝나서 생각보다 사람도 적고 한적하고 공기도 맑고 바다도 굉장히 깨끗하고 허벅지도 터질 것 같고. 아니에요. 길은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필이 어필이 네. 좋은 길. 오르막이 무한 오르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날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딱 시원해지기 직전까지 딱 다녀오셨죠? 그죠. 그쵸. 또 다녀오신 뒤에 바로 시원해졌죠. 근데 오히려 네. 나았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라리 자전거 탈 땐 더운 게 나아요. 그 바람 너무 심하게 불면은 진짜 평지도 어필이 돼 버리는 거라. 바닷가 근처니까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바람. 네.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쉬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희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이 잠깐 올라갔다가 뭐 좀 오류가 있어갖고 급하게 수정하느라 다시 내려고 그 짧은 시간에 몇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요. 저희들은 굉장히 네. 이거 고마워했었잖아요. 네.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처음 보는 아이디의 분들이 몇 분이 글을 달아주셨었어요. 네. 네. 특히 이 아이디 정말 전 좋아하는 아이디인데 고철지근님. 그죠. 센스가 재밌어요. 고철지근님께서 앞으로도 덕덕한 방송 부탁드린다면서 응원의 멘트 달아주셨고요. 고철직은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불쌍해서 대통령 해야 되는 직이라고. 저 강철지근 완전 좋아하거든요. 진짜 멋있는데. 그리고 윤나캉님께서 휴일에 쭉 들으셨다고 이제 반프 슈로데를 좋아하시는 팬분이라는 이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완성도는 반프가 높아요. 확실히 퀄리티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오지도 해보니까 반프 잘 만들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밌어. 네. 그리고 저희 이방 코네프님께서도 저희 방송 잘 들었다고, 그리고 슈로데 구매하셨다가 저랑 똑같은 지금 스케줄로 달리고 계세요. 위쳐 3 하느라 봉인하셨는데 고래 보시면 저랑 같이 이제 쉬시게 될 거예요. 바닷속 조심하세요. 고래 있습니다. 아니 필리핀에서 저는 고래 보러 한 8시간 동안 배 타고 갔었는데 고래 보러 돈 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진짜 바다에 해운대 태종대 가서 해파리 보고도 놀래요. 무서워서. 해파리는 진짜 보면 무서워요. 수영할 때 보면. 커서. 스쿠버는 할 수 없겠네요. 저 안 됩니다. 그리고 DK 라니스터님께서 이제 오버워치를 꼭 해달라고, 그리고 엑스맨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제가 엑스맨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 6회 멤버 살구만 노찬나님께서도 많은 또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이분은 그냥 아예 텍스트를 하나를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 편당 글자 수가 제 대본보다 많은 것 같아요. 게시판을 따로 녹차라떼님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녹차라떼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소중하게 글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눌님 NULL님께서 이제 최악의 대통령 순위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수북님 별도 방송 하시는 걸로. 아니요, 다 같이 우리가 준비를. 야, 저희도 그래도 살고 싶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눌이 아니고요. 이분이 아이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요? 널이에요, 널. 안 쓰셔서 네. 그런 안 거예요? 쓰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널이죠, 널. 널 값이라고 널값. 좀 하거든요. 코딩에서. 네. 좀 IT에 또. 그리고 리메디오 S님께서 이제 또 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 리메디오스님께서 이제 라싸님 플스 구매하시면 타이틀 하나 선물해 주신다고. 플스 구매하셔야 돼요. 저희랑 같이 놀려면 이제 해야죠. 저 삼국지 읽고 있잖아요 요새. 오. 서글프다 진짜. 삼국지가 40만 원 하진 않잖아요. 플스가 이제 곧 중고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세 개 나오니까. 신형 플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새 플스도 좀 싸게 나와요. 확실해요? 그거? 네. 아, 네. 이번에 신형이 2가지가 나오는데 싼 버전 말하는 거죠? 예. 신형인데 싼 버전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인건 뭐라고 해야 되지? 원가를 좀 이제 낮춘 다운식 그러니까 케이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뚜껑 없이 CI를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부품들 다 빼내들 그런 게 이제 하나 나오고 그다음 고성능 버전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결제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너무 저 마지막으로 북두의 건법 소녀님께서 또 이제 글을 달아주셨고요. 북두의 건법 소녀님께서는 또 이 뭐죠? 이 뭐라 그러죠? 이런 무협물들 좀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후원이 이렇게 저 6개월 방송 만에 2당 2,000원씩 벌었어요. 나 뽕기 먹을래. 쪽자. 나 팥빙수 2,000원 안 됐거든요. 팥빙수 안 되는구나. 쪽자가 1,500원을 할걸요? 진짜? 달고나 말하는 거죠? 달고나. 나 솜사탕 그러면. 솜사탕은 되겠다. 번데기랑 세트 메뉴 이런 거 없나요? 저희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진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서 후원해 주셨는데 저는 무협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이 댓글을 팬님이 읽어주셔가지고 사실 저희의 진위가 좀 왜곡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팬님 제외하고는 저희는 무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에이스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에이스님이랑 저랑 비슷해요. 무협물 둘 다 에이스님은 지금 없으니까 모수에서 빼고 거의 100%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죠. 저 75%나 좋아하고. 아니 75% 아니에요. 실제 인당 비중을 따지면 거의 100%. 인당 비중 지금 인간 엑셀 무시합니까? 사람에도 등급이 있나봐요. 4층 연산 지금 곱셈 나눗셈도 연습하고 계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유턴트들도 등급이 있죠. 맞아. 카멜레온 그런 친구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독두꺼비 이런 애들. 독두꺼비 좀 그래도 뛰어다닐 때 세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간지가 안 나잖아요. 간지는 어쩔 수 없죠. 그런 뮤턴트 능력 가지면 좀 사회 차별 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댓글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댓글 소개까지 끝냈고요. 저희 이번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어떤 거죠? 이번 주제가 그 뮤턴트들의 향연 엑스맨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엑스맨 중에서도 이제 초능력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싶은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독두꺼비는 누가 하셨나요? 이 방송에 에이스님 빠진 거는 조금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에이스님 원래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잠깐 소개드리자면 에이스님께서는 울버린을 하셨고 그분은 항상 영생을 꿈꾸시는 분이라 오래 태어났으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영생하고 이게 물리적 능력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100살까지 사는 거 아마 그런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폴아웃 제가 설명 들었을 때도 구울 괜찮다고 오래 살아서 뭐 하고 싶은지 나한테 너무 궁금해. 오래 살아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나 봐. 그러니까요. 울버린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모두 짐작하실 수 있듯이 울버린이 몸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코믹스판을 보셨으면 또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코믹스는 좀 그렇죠. 코믹스는 좀 작잖아요. 키가 작아서. 허벅지도 두껍고 탈모 의심도 있던데. 그렇죠. 네. 근데 휴잭맨이 굉장히 멋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맨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엑스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코믹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소재는 실사 영화판, 실사 영화들만 한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네,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 네, 되고 설정들이 논쟁거리가 꼬이기도 많아서, 하고 네. 전에 한번 독자분이 또 한번 청취자 히어로 무비 할 때. 그렇죠. 히어로 무비 네. 했을 때 네. 워낙에 이제 요즘 나오는 마블하고 캡콤 시리즈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컨텐츠들이 이게 또 마블하고 보면은- DC. 죄송해요. 캡콤이라 그랬어요? 마블 때 캡콤 입에 붙었어 진짜 아주 그냥. 오락실 가면 스파이더맨만 했거든 나는. 스파이더맨이 좋아요. 2단 그 네. 점프해갖고 이 장풍 쏘는 게 이게 좀 편하게 나가서 걔밖에 못 하겠더라고. 난 거의 사이클롭스만 했는데요. 그렇죠. 약간 류하고 비슷해가지고 얘가 너무 얍삽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여기서 우리 다들 엑스맨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전 적어도 엑스맨이 영화로 나올 때 울버린이 주인공으로 나올 거란 상상도 해본 적 없거든요. 저는 무조건 울버린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저는 왜냐하면 아웃사이더라서. 게임에서도 울버린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예, 엑스맨 그 캡콤에서 만든 격투 게임 엑스맨 점 탁 시작하면은 그 커서 1피 커서가 제일 먼저 가 있는 게 울버린이거든요. 류하고 켄한테 먼저 가 있듯이. 그거는 그러니까 스파가 그렇게 되어 있듯이. 네네네 맞아요. 네, 그 식으로. 그렇긴 한데 실제로 만화 코믹스 버전은 사이클롭스가 메인.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영화가 나왔을 때 울버린이 나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 처음 만들어진 캐릭터는 이제 사이클롭스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때는 그 사이클롭스가 주인공 격이었지만은 그 나중에 창조된 울버린이 훨씬 더 인기가 높아져서 그 후 나온 것들은 울버린 위주로 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흘러갔나?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캐릭터들 좋아하나 봐요. 미국 친구들이. 그런가 그리고 봐요. 네. 사이클롭스가 근거리 공격이 아니라서 약간 비주얼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원거리 영화로 약간 만들기에는 실제로 만들기도 쉬운 게 울버린의 액션이잖아요. 그거는 총알 맞고 어렵지 막 않아요. 이렇게 튕겨 나오고 막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격투잖아요. 간지도 훨씬- 격투가 좀 네, 들어가야지 그렇죠. 액션이 나오니까. 그렇죠. 키가 커졌습니다. 영화 영상화되면서. 그럼요. 노란색 타이즈를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안 입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안 입으면 신의 한 수예요. 상식은 지켰어요. 그리고 이상한 가면 있잖아요. 촌스러운 가면. 아 맞아. 네. 그것도 벗고.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 잠깐 나와요. 울버린이 이제 엑스맨 슈트 그거 보면서 할 때 사이클롭스가 뒤에서 왜 무슨 쫄쫄이 같은 거라도 입을 줄 알았냐고 그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맞아. 좀 제가 재밌죠.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면. 그 저희가 다룰 엑스맨 영화가 총 몇 편이죠? 6편 정도 되는 예, 거예요. 9 시리즈 1, 2, 네, 3 네.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리부트 시리즈 1, 2, 3. 울버린도 울버린 있잖아요. 2편이 있는데 예. 사실 울버린 영화에서는 등장하는 엑스맨의 수도 그렇게 거의 많지 없고, 않고 네. 거의 울버린 위주의 얘기이기 때문에 울버린 하신 분이 네.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언급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 일단 엑스맨 영화는 이제 처음에 1편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2편, 3편 가면서 조금 시들해지긴 네. 했죠. 네, 왜냐하면 이야기 구성이 좀 뻔해지고 스토리가 좀 약간 약해졌었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2편 빌런이 좀 약간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스트라이커 대령이 빌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빌런의 매력이 너무 없었어요. 육체적인 힘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재미가 없었고 3편의 스토리 자체가 좀 엉망이 됐잖아요. 뭔가 산으로 갔죠. 그쵸. 산으로 갔죠. 너무 망가진 상태여서 그거를 브라이언 싱어가 리부트를 했습니다. 3편 감독도 브라이언 싱어 맞나요? 3편 감독이 브라이언 싱어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래 처음에 이분이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감독을 계속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리부트를 했는데 이 리부트 시리즈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감독을 잘했어요. 그 선정을 잘한 게 음. 그 퍼스트 클래스 감독이 그 친구잖아요. 그 매튜 본. 매튜 본이죠. 예, 매튜 본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정말 잘하죠. 약간 되게 뭐 발랄하면서 네, 잔인한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어디죠? 그 뭐죠? 네. 그 영화 이번에 스파이 영화. 킹스맨. 킹스맨하고 비슷한 감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보니까 찾아봤어요. 제가 네. 방금 막 찾아봤는데 1, 2는 브라이언 싱어고요. 그렇죠. 3가 브렛 레트너 감독이 틀리네요. 감독이 네, 다르네요. 네. 어쩐지. 쓰리가 네, 네. 하여튼 이 브라이언 싱어의 손이 닿는 이제 엑스맨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원작 오리지널 1, 2, 3보다 새로 나온 그
리부트된 1, 2, 3가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련됐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특히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그 미래와 그 과거의 시점이 이렇게 교차 편집이 되면서 표현되는 그 장면들이 너무 멋있어서 사실 이거는 진짜 히어로물을 뛰어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그 리부트가 좋은 게 딴 게 아니라 리부트? 뭐 아무튼 과거 편을 다시 보여주는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매그니토가 되게 사악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자비랑과의 약간 우정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매그니토가 분노하는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득력이 동인계에서는 두 분의 그런 로맨스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이 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전시전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지금 뭐 어디 뭐 신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그 실제로도 리부트된 시리즈에서의 자비의 교수와 그리고 에릭 랜셔 같은 경우는 사실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하고 섹시한 남자 배우들이거든요. 그죠. 네, 제임스 맥어보이와 마이클 패스벤더. 60대 기준이요? 아니요. 리부트된 거에서. 이안 맥컬런하고 그 아저씨 스타트랙 아저씨 말고. 이안 맥컬런의 스타트랙 할아버지도 핫한 배우긴 하죠. 굉장히 경력이 있고 그리고 기사 자기를 받은 분이잖아요. 이안 맥컬런 같은 경우. 그 아저씨도 게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엑스맨에서 매그니토의 그 연기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게이라서 받는 이 사회에서의 그 차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죠. 그 본인이 느꼈던 그 차별이 일종의 뮤턴트잖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잘 됐을 수도 그랬을 있고 수도 있겠네요. 캐스팅했을 때도 더 수락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간달프죠. 네. 간달프 날아다닌다. 일종의 마법이긴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매그니토 훨씬 더 마법을 잘 써요. 간달프 하는 거라고 지팡이로 때리는 게 반이야. 맞아요. 걔 전사잖아요. 전사. 사실 전사입니다. 발록이랑 싸울 때도 지팡이로 때려요. 제 생각에 쓸 줄 아는 마법은 레벨 1 라이트. 그죠. 빛나는 거 위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트라이킹밖에 없을 거예요.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킹 곱하기 100. 근데 D&D에서 스트라이킹은 성직자 주문인데요. 일단은 그분은 마법사는 아닌 걸로. 심지어 마법사도 아닌 걸로. 반제지향 얘기해도 재밌겠는데요. 반제지향 얘기해도 진짜 오래 하겠다. 네. 저희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싶은 능력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퀵실버의 그 초스피드를 갖고 그렇죠. 싶어요. 네. 저는 스톰의 날씨 조작 능력. 그것도 돈 되죠. 네. 저는 너무 설명을 드려야 알 수 있는 건데 조연을 갖고 오셨어요. 영화에서는 제임스 매드릭스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7개의 은행을 동시에 털었다고 하면서 3편에 나옵니다. 멀티플맨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분신을 만들어서 동시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네, 저는 매그니토입니다. 자기력? 네. 약간 거만한 어깨 봤어요. 저. 손도 이거 있잖아요. 그 매그니토 비행 모드. 마치 자기가 매그니토가 된 듯한 저 표정. 내가 매그니토 따질 때 뭐 하나 물어보려고 엄청 자세 왜 이러냐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나중에. 지금 이미 어깨가 베스터예요 지금. 네, 그럼 순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햇님이 이제 그 시드 배정을 받아서 멀티플맨 처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톰의 수북님, 그리고 세 번째는 빨라지고 싶은 꾸봉님. 네, 요즘 많이 느려져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매그니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능력은 이제 멀티플맨이라고 동시에 분신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나루토의 환영 분신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분신을 만들어서 이 분신이 있는데 이 분신 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이제 본체는 다른 일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멀티플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행동을 하고 감정도 다 틀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따로 할 수 있고 나중에 합쳐지면 그걸 공유를 합니다.
그 나루토의 환영 분신술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죠. 나루토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갖고 엄청난 빠른 시간에 뭐 필살기를 연마를 하잖아요. 천진반 사신권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신권도 생각해 보면 다 따로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빨라서 분신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야? 몸풀 천진이만 사실 사신권은- 초능력자예요. 사신권은 엑스맨이었구나. 아니 일단은 그분 눈이 하나 더 있잖아. 내 모래시계 까이고 있거든요. 네. 제 이 멀티플맨을 제가 가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위쳐도 하고 싶고요. 와우도 하고 싶고 오버워치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어요.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도 같이 먹고 싶고요. 근데 이 멀티플맨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시간을 사는 개념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 네. 나중에 보면은 영화 3편에 멀티플맨이 이제 위성으로 사람이 이제 주둔지에 그 돌연변이들이 모여 있다는 첩보를 듣고 특공대가 투입될 때 그때 이제 그 안에 숲 안에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특공대가 투입됐는데 알고 보니 이 멀티플맨 능력이었던 거죠. 50명 뻥튀기 한 거예요? 50명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24시간 곱하기 50은 얼마죠? 엑셀님? 아 그냥 넘어갑시다. 네. 1200, 50배 많은 시간을 얼마요? 살 수도 있는 120. 거죠. 네. 전 120시간을 살 수 아닌데? 있습니다. 120 맞아요. 120 맞아요. 24 곱하기 50이요? 예. 1200이네요. 1200. 네. 처음에 속을 1200 뻔했네. 했었는데. 1200시간을 저는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거고 물론 울버린처럼 오래 살면은 그 시간이 무한하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동시간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래요. 네. 지금 당장 나는 짬뽕하고 짜장면이 고민이 될 때 두 개로 나눠서 넌 짬뽕 먹고 난 짜장면 먹고 나중에 합쳐지면은 그 살도 두 배로 찌나요? 네. 돈도 2배로 들잖아요. 그러면. 돈도 2배로 들고. 아니, 좀 은행을 궁금했어요. 동시에 저는. 7개를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괜찮아. 오케이. 돈은 괜찮은데 건강은 어때요? 건강이 2배로 나빠지잖아요. 염분도 2배로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방어 기제들을 준비했었는데 네. 그건 생각 못했네요. 이것 좀 신선했죠. 이건 조금 힘드네요. 이게 먹었던 음식물이 합쳐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편집해서 이거 빼줄래요? 먹는 거는? 욕구에서 빼줄래요? 아유, 그거 안 빼죠. 내 생각에는 먹는 거 2배는 좀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먹는 거 2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먹는 거는 사실 그냥 짬짜면 시켜 먹는 걸로 해요. 그래.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짬짜면 만든 사람이 최고죠. 뮤턴트예요. 뮤턴트. 천재네. 멀티플맨이에요. 그 자비의 사람이. 교수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분열을 하면 네. 질량도 나눠지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나오면 나머지 지금 능력들 그렇죠. 어떻게 아니, 나머지 근데- 뮤턴트들 다 똑같아요. 지금 천진반은 이게 돼요. 전투력이 천진반이- 나눠지는. 전투력이 4분의 1로 되잖아요. 4분의 1로 돼요. 천진반은. 그분은 일단 눈이 3개니까 외계인이라서 그런 거고. 그분도 뮤턴트 같아요. 뮤턴트. 뮤턴트. 눈이 하긴 그쵸. 뮤턴트 중에도 이상하게 날개 생긴 사람들. 나왔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외모가 바뀌잖아요. 네. 쓸모없는 능력, 날개 뭐 이런 거. 네, 빨리.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멀티플맨 능력을 너무 갖고 싶었고요. 뭐 다른 능력들 중에 보면 멋있는 것들 많아요. 뭐 솔직히 뭐 자비의 교수 같은 경우에 막 뭐 정신 조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저한테 너무 필요한 능력이에요. 진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갖고 싶은 능력이구나. 예. 지금 저는 네, 그죠. 정말 오른손은 와우를 하고 왼손은 오버워치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냥- 와우 레벨업 하다가 나와갖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와우 얘기 너무 초조해요? 많이 했죠. 네. 지금 빨리 금단 레벨 증상. 102레벨밖에 못 올려. 손에서 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멀티플맨을 골랐고요. 네. 제가 이 능력을 가진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멋있진 않겠지만 멋은 뭐 솔직히 저도 크게 없다고 보는데 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약간 걱정되는 게 네. 이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그 네. 부분은 이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맞죠? 아, 그렇죠. 어떤 예, 이게 어. 나눠진 일부 그 그 개체가 맞아요. 막 그 생각이 이제 좀 달라져 가지고 맞아. 예, 나중에 안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뭐 어떤 A라는 애를 좋아하는데 다른 분신은 B가 좋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멀티플맨 설정상에 보면 이제 영화에서는 그 부분은 딱히 언급은 하진 않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멀티플맨이라는 것도 찾아보다 알게 됐어요. 그 멀티플맨이 본체가 일단은 다른 분신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본체가 일단은 조종을 할 수는 있어요. 분신들은.
그러니까 분신이 본체가 될 수는 없어요. 본체가 분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조종을 해서 이제 흡수도 하고 뭐 그거는 본체가 무조건 주 의지가 되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결국 그 기억과 감각을 공유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본체에 타격이 없을까 하면 전 사실 되게 위험한 기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으니까는 은행을 동시에 털고도 그렇게 멀쩡하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편한 것만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저는 음식물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음식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게임을 했던 경험, 즐거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다 그러면은 그 감정과 그 분신이 하고 있던 사고를 자기가 조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 하면 전 진짜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은데요. 좀 뮤턴트의 능력적인 면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뮤턴트라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꾸봉님이 얘기하는 건 데이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신 A는 막 OU를 하고 분신 B는 1배를 막 해요. 그 둘이 나중에 합치자면 본체는 합체가 이상한데? 돌연변인가? 퓨전. 뭐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예, 그죠, 특히 저는 이제 경조사 때 이걸 활용하면 진짜 실용적. 뭔가 되게 제가 그 내일 또 우리 회사 또 한 분이 또 결혼하신다고 해가지고 일요일에요? 네. 예, 또 서울 아니고 또 이제 그 일산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겠다. 근데 또 이제 또 내일 제가 또 바빠서 또 못 갈 것 같아요. 좀 미안하네요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그런 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주 좋아요. 근데 뭐 아까 뭐 은행 터는 것도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왜요? 뭐 여러 명 동시에 턴다고 해도 CCTV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건지. 그러니까요, 나 그거 좀 웃겼어요. 아니 이거 왜 털어? 오히려 더 잘 찍히지.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힘이나 그런 그런 코스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분신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은행 털려면 자기 뭔가 기술이나 스킬이 있어야 전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루토의 환영 분신술 활용이 훨씬 더 올바랐다고 봐요. 경험치 쌓기 이런 거. 경험치 쌓기, 지식 쌓기 이런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그렇죠. 은행 터는 거는 뭐 그 퀵실버가 훨씬 더 나루토 볼 때 되게 잘하는 참신하다고 거지.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책을 공부라는 거죠. 차라리 법전을 공부하는데 분실을 쫙 만들어 놓고 2페이지씩 외우는 거야. 그럼 합쳐졌을 경우에는 그 꾸봉님께서 우려했었던 뭔가 정신적인 부분의 위험성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다른 페이지로 외웠잖아. 이렇게 딱 합쳐지면 한 권이 되지 않을까. 글이 맥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외우기만 한 거지. 그 챕터별로 외우면 안 돼? 결국에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능의 문제 같아요. 맞아. 머리가 좋은 멀티플빨인데 활용도가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경조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고. 아니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알바 8편 뛰고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어떤 행동을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봐봐, 생각도 좀 들고. 정직원도 안 돼. 그 어차피 주민등록증 하나니까 하나 직원이 되면 나머지는 취업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한 명은 맞아. 아니 근데 본인을 갉아먹는 뭐 본체는 가만히 있고 회사에 분신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댓글 알바 같은 걸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아이템장 돌려요. 그냥 와우 아이템장. 작업장 돌리면 되는 거야. 내가 감시하고 내 분신을 들여가는 거야. 내가 차라리 아니 그러면 합쳐지면 다 같이 피곤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분노 느끼고 저놈은 뭔데 놀고 있고 난 이러고 있나. 내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서로 업체 비난하고 회사가 있는데 사원부터 이사까지 나야. 제가 점수 매기는 도중이었거든요. 네네. 예. 방금 우리가 이렇게 떠든 것처럼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어지러워요. 네. 뭐 또 일단 내가 이렇게 분신술 쓰고 다니면은 내가 이런 분신 능력이 있는 뮤턴트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쉬울 거 아니에요. 알아챌 확률은 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도 좀 힘들 것 같고, 예. 뭐 통제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실용성 3점, 멋짐은 3점 드리겠습니다. 멋짐이 의외로 점수가 높네요. 잘 나왔네요. 왜요? 나 멋짐 포기하고 왔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햇님 말씀하셨듯이 나루토 환영 분신을 그대로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신분열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게임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전 실용성에는 4점을 줬어요. 일단 활용도는 좋아요. 근데 멋짐에 있어서는 사실 좀 2점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인간 피라미드 얼마나 멋있나요? 안 멋있어요. 전혀. 내 밑에 놈이 위에 놈을 싫어할 거 아니야. 매니아가 본체겠죠. 아싸. 네. 저도 사실 이런 능력이 필요하긴 해요. 특히 최근에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기 하시니까. 때문에 그래서 몸이 여러 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은 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멋짐. 내가 여러 명을 나눠져서 여러 개의 찌질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멋짐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눠서 찌질한 짓을 했어요? 그런 것도 웃긴 것 같아. 찌질한 짓을 하고 싶어서 그걸 한 거잖아요. 아니 설마 지금 덕보드 차트에서 게임하는 걸 찌질하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게임 말고. 예.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이거 어떡하지? 2개 먹었대. 배불러. 그 약간 진짜 더맨더워도 아니고 진짜. 너무 배부르다 이러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 되게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은 먹고 있고 한 명은 화장실에 가 있으면 나중에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싫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찌질한 거란 말이야. 이거 혼자서 막 시험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멋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멋짐은 2점이에요. 2점. 이제 햇님이 좋은 그 주제를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얘기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 지금. 근데 막 한 명은 게임하고 한 명 만화책 보고 한 명은 책 보고 한 명은 컴퓨터하고 뭐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합쳐져서 그게 다 공유가 막 분신들이 반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나 게임하고 싶은데? 그때 조등이 하죠. 넌 인마 만화책이라니까. 게임 노가다 시키고. 게임 노가다. 재밌는 장면을 본체가 할 거야. 그리고 제일 재수없게 구는 놈이 출근할 거야. 싫다 진짜. 근데 막 출근해서 막 깽판 치고 그래서 잘리고 회사에서. 진짜. 그러니까 분신이 조종할 수는 없는 거죠. 본체가 무조건 다 조종할 수 있어요.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이제 내 용량이 연산이 된다는 얘기네요.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능력자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좋네요. 근데 멋있기는 좀 힘들긴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온 스톰의 날씨 조작 능력이고요. 좋긴 좋죠. 네, 괜찮죠. 저는 이 엑스맨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아는 엑스맨은 사실 그 강호동 유재석의 엑스맨. 엑스맨을 찾아라. 일요일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네요. 네. 이거 그냥 편집해 주시고요. 스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해줄지는 의문이네요. 저 그냥 대답 안 한 거 보셨죠? 스톰은 그 엑스맨을 대표하는 히어로죠. 검은 피부에 흰 머리카락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고요. 그녀의 능력은 날씨 조작입니다. 뭐 번개 폭풍을 불러와 적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안개를 만들어 시야를 흐리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은 프로 야구팀을 응원하는 데 쓸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해가지고 되게 소소한 희망이죠. 이거랑 우천 취소시키고 옆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랑 뭐가 틀려요? 일단 들어봐요. 5회까지 리드하고 있으면은 강우 콜드로 끝내버리고 이태양 무누람이 없어도 승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구나. 도박을 할 수 있구나. 그쵸. 되게 사실 이거는 능력이에요. 돈이에요. 네, 돈 되는 거예요. 진짜 돈 되는 능력이에요. 또 제가 이 능력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한 부분이 통제 가능성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클롭스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선택한 스톰은 이 부분에서도 되게 자유롭죠. 게다가 또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 자기 주변에만 상승 기류를 일으켜 막 자유롭게 또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만약 스톰이 옛날에 태어났다면 아마 전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신 됐을걸요, 신? 그렇죠. 천문을 읽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던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매그니토는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별로 힘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석기 시대. 석기 시대 때는 금속을 조절할 수 있는데 금속이 없어. 청소기는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능력치를 확 괴화하면 마그니토 같은 경우는 지구 안에 있는 사철 뭐 이런 걸 다 조종하는 캐릭터. 거의 지구 괴멸 수준까지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진짜. 예, 죄송. 네. 예. 근데 뭐 물론 이 능력은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탁월한 능력이죠. 엄청나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먹어야 사는데 스톰의 능력은 이 농작물의 생육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신선하다. 지금 아니 그거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기니까.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뭐 속이고 뭐 상처 입히고 부수는 데 특화된 다른 뮤턴트들과 다르게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이 스톰의 능력이야말로 최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설득됐어. 멸망으로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수북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수북님 그냥 야구 조작할 것 좋아하시고.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수분이 되게 위험해요. 마구 카드 돌렸는데 뭐 원하는 게 안 나왔어. 그럼 막 국지 쏟아 붓고 막 게임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번개 쾅쾅쾅 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톰이 보면 항상 되게 작은 범위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해요.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농장 뭐 한 지역을 커버할 정도가 되면 굉장한 능력인데 맞아요. 이게 진짜 뭐 저 이 녹음실 안에 막 비 오게 할 정도 이 정도면 사실 크게 쓸모없는 능력이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크긴 크죠. 그 영화에서 묘사된 것만 봐도 뭐 적 수십 명을 한 번에 이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제 말은 뭐 이렇게 경상북도를 덮을 정도로 막 하는 레벨인가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동네 하나 엎을 정도가 아니지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백악관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청와관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백악관으로 가더라고요.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밖이 구름으로 싹 뒤덮여서 이제 백악관이 어두워지거든요. 창밖이 그 정도 보면 한 동네 하나 정도는 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좀 이게 영역이 많이 넓지 않으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니요.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국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기후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른 부분에서 본 게 농작물이 아니라 에너지 쪽으로 풍력 발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 번개 치는 거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갖고 땡긴다거나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낙뢰가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낙뢰도 저도 사실은 에너지가 에너지로 한다면 낙뢰죠. 자연적인 에너지를 풍력은 손실도 많고 팬 몇 개 돌려서는 재미없어요. 근데 낙뢰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지금 현재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있다면은 진짜 오히려 정말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진짜 괜찮은 거죠. 에너지 괜찮네. 에너지.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돈이 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진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이제 선물 가격이 그죠. 변동을 하는데 그쵸. 주식 시장을 조정할 수 있죠.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근데 거의 대륙 단위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니까. 저는 그런 걸 할 생각 없어요. 이상해. 야구.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굶어 죽어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능력을 아까 야구 조작은 제일 먼저 했는데 야구 조작하고 얘기하셨는데요. 야구가 제일 그리고 뭐 어린이 후원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능력이 있었다면 했을 텐데. 그 기부 안 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럼 이제 저희 설명 다 하신 거예요? 네, 멋짐. 네네. 어필해 주세요. 그 간지 폭풍이잖아요, 이거. 맞죠? 진짜 그 폭풍이죠. 진짜 폭풍이에요. 진짜 폭풍이 오니까. 진짜 폭풍이죠. 천둥 바람 막 부르고 막 뒷 배경이 막 까매지면서 쾅쾅 하고 막 구름 막 불르고 또 그 사이를 막 우아하게 또 날아다니고 얼마나 멋져요. 그 미친년처럼 머리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무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짧게 짧게 맞다. 짧게 하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배우 자체가 워낙 또 매력적인 그렇죠. 할베리. 그죠. 리부트에서는 좀 약간 더 아프리칸처럼 생긴 친구가 됐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저는 엑스맨 영화가 맨 처음 초기에 나올 때 이 스톰 캐릭터에 대해서 외국에서 말이 많았대요. 왜요? 팬이 되게 많아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할베리가?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배우가 설정이 되기 전에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 스톤 캐릭터로 얘기가 되게 많았대요. 그 팬이 되게 많대요. 그렇구나. 엑스맨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역해가 제가 알기로는 스톰하고 엠마 프로스트. 엠마 프로스트는 어떤 능력자예요? 그 리부트에 보면 그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텔레파시 쓰는 애. 걔가 인기 좋대요. 그 세바스찬 쇼 부하죠. 네, 근데 영화에선 그런데 뒤에 엠마 프로스트는 약간 그 좀 선한 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최근에 본 만화책은 그랬어요. 아무튼 점수 이제 얘기하면은 아니야 멋짐 얘기 안 했어 아직 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간지 폭풍이라고. 네. 진짜 폭풍 간지. 폭풍이니까. 진짜 폭풍 명사 그대로 폭풍 간지다. 일단은 저는 이 그 스톰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적인 면에서 활용을 하면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맞아요. 예전에 이영도 소설 중에 퓨처워커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예언자한테 향후 50년간의 날씨를 예측해달라고 하니까 예언가가 그러면은 전 세계를 지배할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 국지적이라고 해도 한 동네 정도 수준이라면은 극한의 자연재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뭐 태풍이 엄청 쳐서 뭐 이번에 울릉도에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넓지 않더라도 힘을 좀 흩뿌려서 좀 그걸 약하게 만들기만 하더라도 그 이득은 경제적인 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면에서 저는 이건 4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지금 설명치곤 좀 짜네요. 네, 저 왜냐하면은 다른 능력들도 실용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좀 4점은 좀 너무 짠 것 같다 진짜. 아니 4점이면 거의 만점이에요. 저 아직 멋짐 안 줬는데 자꾸 옆에서 이러실 거예요? 4점 감사합니다. 멋짐은 솔직히 저 여기 점수 4점 줄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등장할 때 제일 멋있는 거는 스톰이에요. 조명을 마음대로 조절하잖아. 그래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봐요. 특히 범위만 넓다면 완벽한 신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용성에서는 저는 5점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실용성에서 5점인데 문제는 저는 간지가 안 나요. 이게 이 스톰이 약점이 뭐냐면 기술 쓸 때 눈이 동태 눈깔이 돼요. 네. 그게 나는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약간 초사이어인도 눈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초사이어는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데 스톰은 눈 전체가 희게 변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간질 같은 걸로 이렇게 눈 뒤집어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멋지면은 3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꾸봉님 의견하고 100% 일치하는 게 눈이 이렇게 꽉 뒤집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간지가 안 나고 그게 진짜 좀 별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톰이 그 아름다운 할베리였다는 사실도 까먹을 만큼 안 예뻐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용성은 당연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되게 소중한 능력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둘 다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용성 4.5점 드리고요. 그리고 멋짐은 눈 뒤집히는 거 사실 좀 근데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2.5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그래도 좀 더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이게 코믹스판에서는 이렇게 변신도 하시네요. 불과 전기로. 우와 멋지다. 멋있어요. 어쨌든 눈이 뒤집혀 있는 건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눈 뒤집혀진 건 점수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바뀔 이유 없습니다. 궁금해서 스톰을 제가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100만 개의 행성과 항성 등을 힘을 합친 것이 풀파워래요. 코믹스판은 뭐 이런 설정도 있나요? 그럼 전 실용성 10점 주겠습니다. 10점 나왔습니다. 10점 처음으로 나왔어요.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 게이지 폭발. 이게 뭐야? 지구 붕괴 레벨. 그랜라간이구만. 100만 개래요. 네. 형광등 100개. 마티즈가 곧 배달될 것 같아요. 저쪽. 저쪽 누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나머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캐릭터인 퀵실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웬만한 초능력은 다 가지면 괜찮다고 이제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 개념이라서 특정 능력을 가질 경우 이제 좀 일상생활에 좀 불가능한 친구들 있잖아요. 아자젤 같이 이렇게 텔레포트하면 악마처럼 보인다든가. 예. 그래서 텔레포트 하던 애들이 다 꼬리가 있어. 네.
퓨처 페스트 거기서도 빨간 애였고. 맞아. 거기도 악마 같이 나오고 아마 그런 능력이 그게 특화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른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퀵실버를 택했어요. 압도적인 스피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설정상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도 클락업이 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자기 뇌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것까지 사고 능력까지 클락업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실 뭐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갖 나쁜 짓 좋은 짓 다 할 수 있어요. 그 퀵실버 처음 등장할 때도 설명이 그래요. 내가 지금 뭐 했나요? 요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스피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가 조금만 주의하면 절대 안 들킬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간 엑셀로서의 뭔가 책임감을 느끼시고 있는. 왜? 막 사고 능력이 클락업이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럼 좋겠다. 장난 아니야. 그 썸으로 해서 더하질 않고 계산기로 하나하나 치는 거지. 야 계산기가 표현이 안 돼. 그러면 계산기 연산 속도가 더 느린데. 그러네. 계산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처음엔 자베 교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베 교수는 전부 기억까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3자를 읽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소설 보듯이. 근데 자기 주변인들의 마음까지 읽으면 인간 불신에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깝고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 대해 싫은 감정을 가지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저는 직장 후배들의 마음을 읽기가 너무 겁날 것 같아요. 그거야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그걸 좀 잘하시는데. 아니 그냥 이제 그만하세요. 왜 자꾸 직장 후배들을 괴롭히세요? 그러니까. 예, 그 보면 작중에서도 자베 교수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소리가 자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맨 처음에 능력을 딱 깨우쳤을 때 자비에 교수가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엄청 괴로워했었고 실제로 아포칼립스를 그걸로 공격도 했었어요. 아 맞아. 아포칼립스도 괴로워하더라고요. 내구력 진짜 세 보이던데. 와 이게 뭐야? 태초의 뮤턴트도 괴로운 능력이에요. 자기가 되게 믿었던 사천사들이 옆에서 막 쟤 뭐야? 쟤 뭐야 못생겼어 막 이러고 힘만 세지 징그렁 막 이러고. 그럼 얼마 충격받아. 다 탈모시키고. 아포칼립스 능력 중에 최악의 능력이죠. 네. 탈모. 제임스 맥어보이 못생겨졌어. 영구제모. 제임스 맥어보이도 탈모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자비의 교수도 거기 당했어요. 네, 거기에 당했어요. 진짜 탈모엔 자비가 없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게 연출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퀵실버로 넘어가자면 퀵실버 연출이 너무 멋있어서 사실 고른 것도 있어요. 사실 특히 너무 센세이셔널했죠. 사실. 이때까지 뭐 빠른 사람의 연출하면 옛날에 뭐 플래시 드라마 같이 잔상 남고 막 바람 날리면서 휴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연출이었는데 이건 정말 압도적인 연출이었죠. 진짜 압도적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빠름을 보여주는 거랑 퀵실버 그렇게 빠른 인간들이 그 느린 인간들을 보는 걸로 이제 그 편집의 연출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한 거잖아요. 퓨처 페스트에서. 그게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약간 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약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퀵실버는 실제 감각이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과 자기 시간 흐름이 다른 거죠. 약간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뭐 히어로 무비의 역대급 명장면일 것 같아요. 이번 것도 그렇고 아포칼립스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사이보그 009라고 있어요. 그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근데 거기 폭탄에서 피하는 장면 혹시 그거 꼭 그 장면도 있지만 사실 주인공이 시마무라조가 능력이 가속 능력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연출도 되게 멋있고 활용도 되게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좀 매력도 같이 느껴서 사실 퀵실버의 능력을 전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가면라이더에도 가부토가 약간 클락업이라는 기술을 해가지고 막 가속으로 막 싸우는 연출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연출이 이런 액션이나 히어로 무비에서는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점에서도 선택했고 전투적인 면에서도 사실 뛰어나죠. 퀵실버는 약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적이 포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릴 수 자체도 없고 뭐 이 영화에서는 공격력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 엄청난 가속도를 견딜 수 있는 몸 자체가 무기 아닌가요? 그래서 F는 MA니까. 네, F 이퀄 MA고 가속력이 빠른 쪽이 경찰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도 보면 손으로 이렇게 톡톡 쳐놓고 가는데 이제 나중에 원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완전 몸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제대로 마음 먹고 싸우면 웬만한 능력자들은 다 저도 그렇게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키 이런 데 보면 스톰이 얘의 천적이다. 뭐 날씨를 조정해서 얼린다든가 뭐 번개를 쏘면 맞지 않겠냐 이러는데 실제 영화에서 스톰이 얘보다 훨씬 느린 애한테 좀 쥐어터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반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같은 분 이 느림보 스톰 분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패라고 봅니다. 아니 스톰이 눈이 하얘질 것 같으면 큐슈분 도망가죠. 그런 하얘지기도 전에 도망가면 아니 스톰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참 의외인데요. 그럴싸한데? 간지 점수 빨리 다시 주세요. 선글라스 끼고 다닐 거야 스톰. 아니 근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까자고 보면은 이제 허점이 좀 많죠.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네. 예, 뭐 가속이 견딜 수 있는 신체의 튼튼함이 뭐 설명이 되지만 몸 자체는 설명이 되는데 옷이나 소품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 방금 생각나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 퀵실버가 뛰어다닐 때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테이프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 그런데 퀵실버가 주변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빠르게 같이 이동을 해요. 네.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마그네토 죽었어야 돼. 퀵실버 주변은 좀 제대로 돌아가나 봐요. 뭐 제대로 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속도... 카세트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공식 설정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퀵실버에 닿아 있는 물체는 요 가속의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설정을 팬들이 알아서 했는데 공식적인 설정에서 이걸 바보같이 만들었어. 이 카세트가 특수하게 만들어진 나 진짜 어이가 없.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공식 설정은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위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바보 같은 설정에 차라리 그 주변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 게 좀 조절할 수 있다. 옷이라든지 자기가 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설명이 안 되면 즉 마그니토 구출시킬 때 목 받치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럼 이제 목만 남아 있어야지. 아니 맞아요. 목은 왜 받치지? 목 척추를 빼려고요. 그러면 왜냐면 여기 또 할 일 없는 그 유튜버가 이 퀵실버의 움직임 속도를 측정을 했대요. 해보니까 추정 마 2327인데 마를 그걸 굳이 마하러 가야 돼요? 광속 아니에요? 그 정도면? 초속 400m로 계산을 하면 광속은 안 될 것 같은데. 광속은 좀 안 되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면 뭐 뭐 이렇게 소닉 웨이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가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로봇 애니메이션인 골라이온에 검은 사자의 최고 이동 속도가 마하 3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검은 사자 전투기 수준인데. 검은 사자가 그래도 좀 뚱뚱해서 그나마 느린 거 아니에요? 저항이 많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예, 어쨌든 뭐 그 정도가 허점인데 사실 뭐 그거 따지면 히어로물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능력 들어보니까 꼭 그거 같네요. 그 최근 그 많은 작품에서 다룬 시간을 멈추는 능력 있잖아요. 그 야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간을 멈추는 뭐 시계. 근데 시간 멈추는데 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배우들 얼마나 연기하기 힘든데요, 그게. 예, 배우들 힘들어 것 같아요. 네. 19금 방송 덕보드 차트. 10초에 한 번씩 눈 깜빡깜빡하고. 예, 뭐 아무튼 초속의 사나이 퀵실버 능력 갖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또 이제 제가 깔까봐 미리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뭐 소닉 웨이브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공기 자체가 그 빠른 속도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면은 그러면 X선 그러니까 방사선이 생기게 돼요. 방사선이 생기면 주변에 방사선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간 핵병기예요, 이 사람은. 맞아요. 그 뭐 본인이 뭐 옷이 찢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옷이고 뭐 테이프고 뭐 그런 게 특수 재질일 수는 있겠죠. 뭐 외계에서 뭐 어디서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아담한티움일 수도 있고 비브리움이나 뭐 아담한티움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한번 휙 움직이면은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걸어다니는 핵장이지. 네. 엄연히 따지면 시간이 아예 정지한 수준의 빠른 속도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 뭐 그냥 그 사람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논외로 치더라도 그 곳의 공기가 일단 비어질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
그게 이제 시간 제대로 돌아갈 때 이게 확 움직이면은 거의 스톰 수준의 그러니까 공기가 그 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느린 상태에서 얘기고, 그러니까 공기는 빈 곳이 아니고 이제 산소와 질소 분자들 있잖아요. 그 분자들이 다 플라즈마 상태로 분열을 해서 그러니까 핵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밀어내는 게 햇님의 말은 이제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다시 재유입되면서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그거는 더 느린 영역의 느린 영역의 얘기예요. 이 정도 속도면은 이제 이 분자가 분해되면서 플라즈마가 된다고. 네. 플라즈마가 되면 방사능이 나와서 네. 이제 핵폭발, 뉴클리어 블라스트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신개념의 에너지 대체제로 사용되시는 건가요? 대체제가 아니라 그 전에 폭발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핵분열 뭐 발전소나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게 이거 물리학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넘어갔어 지금 빨리 과학하고 앉아 있는 데가 됐어요. 돌아오세요 빨리.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는 아니 인문계 물리학 덕후 라싸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인문계인데 물리학 되게 좋아해서 네. 물리팀인데 잘 몰라 쟤. 제가 전기 쪽으로 좀 많이 공부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실용성이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다 접근하면 완전 쓸모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능력 행사하려면 최대한 느리게 가야 된다. 퀵실버지만 마하 그쵸. 마하 언더로 움직여야 돼. 왜냐면 충격파가 일어나서 사람 죽거든. 네. 마하가 일어나면 어쨌든 굉장한 굉음이 일어나고 어쨌든 자기의 존재감을 너무 뽐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겠다. 왜 멀티플맨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되잖아. 그냥 봐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봐요. 나 아까 먹는 거 포기했잖아. 먹는 거 포기했잖아요. 나 먹으면서 볼일 보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그 비난하는 눈초리 다 감수했는데 기다려. 네. 그래서 라싸님의 점수는? 네, 저는 실용성은 그래서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냥 저는 2점 드리고요. 근데 멋짐은 이 연출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래서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용적인 면에서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꾸북님한테 오히려 궁금해요. 어떤 것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뭘로 활용하고 싶었던 건지. 사실 나쁜 쪽으로 이용할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뭐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간지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보면은 실수를 포기하신 건가? 그러니까 앞선 두 분이 설명하신 멀티플맨이라든지 스톤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꾸봉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어떤 엑스맨 내에서의 어떤 전투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앞에 거거든요. 다 설명했잖아요. 제 설명 안 드셨나 본데 시마무라조가 멋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퀵실버는 최고의 전투 요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고죠. 전투력으로는 거의 마음 먹으면은 울버리는 그냥 해체 가능한 수준이고 매그니토도 자비에도 방어는 가능할지언정 공격은 너무 힘든 진짜 최강의 전투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적인 면에서는 만약에 암살을 하고자 들면 누구든 막을 죽일 수 수가 있잖아요. 없어요. 사실 그 강한 그 아포칼립스도 겨우 정말 몇 대 맞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익힌 다음에 겨우 다리 붙잡아서 이제 움직임을 막았으니까 퀵실버는 저는 강한 전투력이 있다고 보지 실용적이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범죄는 뭐 환상적이죠. 범죄를 하고자 한다면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한 능력. 엄청난 거. 100점. 네, 100점. 5점 만점인데 100점을 줬어요. 네. 회사가 가기 싫다. 회사로 뛰어가면 돼요. 폭발할 테니까. 일단 서울이 없어지겠죠. 이거 거의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자연재해잖아요. 스톰이 없지 않나? 스톰이 안 좋아하겠죠. 저 스톰 저 나쁜. 그래서 저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멋짐은 영화상의 연출이 너무 멋있었어서 저도 이건 5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우승각인데 이건? 아니요. 네. 복병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퀵실버 우승의 복병. 수봉님. 겁나 빠른 사나이죠. 네. 뭐 이 정도 빠르면 싸움에서는 거의 무적일 것 같고요. 좋은 능력이긴 하지만은 너무 전투에 특화된 능력이 아닐까. 평화를 사랑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컨셉인데 오늘 그리 끌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러게. 네, 뭐 육상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육상 선수들에게 절망을 주고 어쩌면 스포츠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야구 승부 조작 하시는 분이 스포츠 정신을 얘기하시니까 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사람 약간 정신분열이 멀티플맨이에요.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몰래?
그래서 효용은 3점 드리고요. 멋짐 4점 드릴게요.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매그니토입니다. 감시 폭발. 네. 대본이 안 열려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누가 똥컴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에릭 랜셔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장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그니토라는 엑스맨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 출신 유태인으로서 나치 홀로코스트 피해자입니다. 어머니가 나치한테 끌려가는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능력을 각성을 처음 하게 되고, 근데 어머니를 이제 세바스찬 쇼라는 악당이 죽이게 됨으로써 평생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1의 끝판대장. 네, 그렇죠. 네, 그 케빈 베이컨이 연기한 캐릭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은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 근데 사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뭐 엑스맨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유태인이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라고 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못 믿을 것 같아요, 평생 누구를. 그래서 이 사람이 찰스 자비에를 만나면서 성격이 좀 감화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인간들이 또 공격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피해가 오면서 다시금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확신을 하면서 이제 가장 거대한 엑스맨의 빌런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축이 있잖아요. 찰스 자비의 축과 그리고 이제 에릭 랜셔 축, 브라더우드가 있죠. 브라더우드 오브 이빌 뮤턴트인데 네, 맞아요. 스스로 이빌이라고 주장하는 조직은 쉽지 않은데요, 그죠? 스스로 그렇게 이블 뮤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뭐 케네디 암살 사건 그 용의자로 잡혀 있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하려고 했었죠. 본인이 누명을 쓴 거죠. 근데 그 뒤에도 이제 뭐 야구장 들어가지고 백악관을 옮겨놓고 이렇게 배달 서비스 직접 보시라고 야구 대통령한테 스톰이 이거 경기 조작하고 있었다고.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아니면 뮤턴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엑스맨 빌런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모든 엑스맨 그 시리즈에 다 등장합니다. 울버린 빼곤 다 나왔죠. 울버린 영화 단독 시리즈 말고는 다 등장하죠. 오히려 전 시리즈에 다 나온 건 울버린이에요. 그건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네. 아니, 짧게라도 이렇게 나오고 막. 네네. 마지막 편에 아포칼립스에 저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능력은 보통은 철을 다룬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장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자기력을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능력이 세상의 많은 원소들이 다 금속성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문명 사회라면 거의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능력이 아까 처음에 햇님이 말씀하실 때 능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그니토가 다룰 수 있는 수북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루는 능력 자체는 사실 엑스맨에서 거의 찰스 자비에급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섬세함과 범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의 크기. 그러니까 그 능력의 힘의 크기를 다 잘 다룰 수 있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 센티넬은 기계잖아요. 그 엑스맨 상대하기 위한 그 머신인데 그 머신이 회로를 조작을 하는 그런 섬세함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야구장을 들어서 옮기는 그런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찰스 자비에가 아니라 매그니토를 선택한 이유가 찰스 자비에와 어떤 다른 뮤턴트하고는 좀 다르게 남을 기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힘인 거예요, 이거는.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퀵실버도 뭐 그렇죠. 스톰도 뭐 그렇죠. 스톰 점수 잘 졌어요. 스톰 잘 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엑스맨이라는 세계관 자체는
인간을 뮤턴트가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로 봤을 때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느낌인데 어떤 신인류가 되는 세계라면 엑스맨 능력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자성을 다룰 수 있는 인류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퀵실버들만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과 멀티플맨들만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사실 구성이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전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매그니토는 힘을 서로 겨룰 수가 있는 능력이. 아니 멀티플맨들만 있으면은 그 사회의 노동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퀵실버도 봐봐. 왜냐면 모든 기준이 퀵실버의 스피드에 맞춰지면 이건 그냥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아니죠, 다 부셔지겠죠. 아니 부셔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안 부셔져.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그 클락에 맞춰진 세계예요. 멀티플맨 얼마 전에 사람 인구는 100만 명인 것 같은데 노동력은 실제로 소비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컨트롤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관리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를 30개씩 그쵸. 발급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그거를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플맨은 몇 명으로 분열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게 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도 않고 모두가 그러니까 멀티플맨이면 사회 구성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퀵실버는 인정합니다. 네. 아니 모두가 멀티플맨 왜요? 뭐가 문제야? 멀티플맨이 왜 뭐가 나쁜데? 일단은 계속 마그니토 얘기를 하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무엇보다 좀 뭔가 우아한 능력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연출을 약간 우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는 매그니토 그 편에 있는 다른 애들은 일부러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못생긴 애들 좀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좀 안 되는 친구들, 뭐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 소외 당하니까 마그니토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매그니토가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일단 외모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기도 하고. 그죠. 애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뭐 몸몸이 털복숭이로 뭐 변하거나 뭐 혀를 막 이렇게 막 수십 미터씩 뻗거나, 머리털이 가시라던가, 뭐 머리털이 가시라던가, 눈이 하얗게 뒤집히던가, 아니면 눈 하얗게 뒤집힐 수는 있죠. 교묘하게 싹 끼워 넣었는데 걸렸어. 아니 지금 근데 평생 오클리 고글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글들과 섞여서 사는 그런 우아한 뮤턴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늘로 우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속을 공중으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뭔가를 발사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작은 쇠붙이 하나로도 사람들을 모두 제압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게 되게 좀 폭풍 간지인 것 같고 동전사. 네, 그렇죠. 플라스틱 감옥에서도 그 경비원의 피 속에 철분을 빼내서 그쵸. 탈출하는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연출적인 측면에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계획 없이 미스틱이 그냥 주사 한 방 넣으니까 알아서 그냥 둘이서 손발이 맞는 게 되게 괜찮아. 뭔가 사전에 내가 얘한테 철분을 많이 넣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얘 왜 이렇게 항상 검사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쵸. 오늘 간수 철분 양이나 한번 볼까? 근데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검사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스캐너. 공항에서 그런 일을 매그니토가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와서 삐빅 당신 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보철이구나. 네. 허리띠. 네. 그래서 뭐 이런 연출들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능력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영화에서는 전투적인 능력들만 대부분 나왔는데 뭐 군인들 소총을 다 빼가지고 분해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그 섬세함이 엄청난 것 같아요. 섬세함이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자비에도 그렇고 매그니토도 그렇고 그게 되게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 같아요. 리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징그레이와 함께 그 파괴된 그 뮤턴트 학교 있잖아요. 자비의 교술 만들 때 막 보면 철근 이렇게 막 세우고 막 그 징그레이 같은 경우는 모래 같은 거 썼고 뭐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나르고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올려주고 뭐 철근 같은 거 넣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실제로도 그 평화주의자 수북님이 좋아하는 그 어떤 평화적인 능력에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학적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변형간 철은 내구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건축했으면 안 됩니다. 건축 자재는 그 건물 만들 때 보면 새 거를 앞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워 크레인, 포 크레인, 덤프 트럭 이런 거 매그니토 한 명만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철근 딱 세우고 포크레인 가지고 모래 이렇게 막 옮기고. 토목에 특화된 능력인가? 그렇죠. 엔진 없이 아니에요. 삽으로 막 포고 막 이러면 저는 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능력은 네. 딴 건 도대체 지금 물류업에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보면 금문교를 통째로 들어서 네. 옮기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들이 배를 타고 이걸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안 들어가고 그냥 매그니토 혼자 날아다니면서 컨테이너 수십 개 날라버리면 돼요. 그 좀 빨리 이동해야 되겠는데 배고프고 막 물류 이동이 엄청나. 배고플 때 이제 칼로리 밸런스 푸시버거 뭘 주든 멀티플맨이 갖다 줘. 멀티플맨이 갖다 주는 거야. 배달려. 짭짭해 먹을래 짭짭해. 내가 해봤는데 두 개는 동시에 안 되고. 내가 대신 먹어줄게. 배불러.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매그니토 능력은 사기 능력이죠 이거는. 사기죠 얘도. 저번 그 근데 스톰도 사기인데 그죠? 맞죠. 다 사기구만 지금. 아니 근데 특기도 사기예요. 저번 왕자의 게임 때도 그랬지만은 네. 라스님 항상 사기캐만 가져와. 네. 뭐 작중에서 끝판대작이니까 뭐 네. 최고의 능력 가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찰스 자비에 하시던지. 그래요. 왜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그거? 그 탈모라서? 거기에 민감한 나이죠. 아, 네. 우리가 다 좀 그렇죠. 뭐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뭐 지구 내핵의 자기장을 조종하고 인체에서 철분까지 뽑아낸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냥 뭐 님 짱 먹으셈이에요. 실용성 5점에 네. 멋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3점 왜 3점이죠? 그냥 얄미워서? 그냥 주관적인 겁니다. 네. 그냥 얄밉구나. 일단은 저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물류업에 굉장히 혁신을 가져올 것 같고 역시 좀 약간 자기 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상생활을 숨기고 지내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영화상에 보면 되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뭐 물류업을 하려면 왜냐하면 숨기면서 실용성 있게 활용할 곳이 없어요. 숨기면서 실용성을 발휘할 곳이 역시 별로 좀 근데- 나쁜 짓에 좀 활용하기 네. 좋죠. 네. 근데 모든 능력이 다 좀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모든 능력이 다 그렇죠. 아니 스톰은 나쁜 짓 안 해도 됐어요. 왜 그 야구 도박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애들 도와도 되는데 굳이 야구 도박을 하시려고.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매그니토도 약간 좀 극적인 이런 거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짐은 전 원래 점수를 작게 주려고 했었어요. 이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공중에 뜰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자기 몸에 이런 걸치고 있는 갑옷들을 띄우니까 몸이 같이 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걸려 있는데 자기 하중이 실릴 텐데 그럼 여기 사타구니가 엄청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설정이 신발이 그러니까. 밑에 그 감옥 탈출할 때 보면 얇게 펴갖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잠깐 깜빡했더라고요. 아, 신발 밑에만 깔면 되는데 왜? 저는 사실 그냥 자기장을 조정해서 나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이제 밑에만 신발에 그냥 철판 깔아서 이제 깔창이 이제 새로 된 깔창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좀 약간 허세끼가 있는데 손은 항상 이렇게 먼기 옷 같은 거 쓰는 것만 이러고 날아다니잖아.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렇게. 정치는 퍼포먼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치 리더거든요, 사실. 네. 뮤탄트 정치 리더잖아요. 뮤턴트 이게 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실용성은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3점. 멋짐은 전 5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장 장면이 멋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완벽한 능력이에요. 뭐 진짜 너무 좋은 능력이니까 네, 그렇죠. 이 세계에 살아가기에는. 네. 그리고 좀 다른 실용적으로도 저는 그런 거 해양 광물 채취 이런 거 혼자서 배 타고 가서 좀 하고 갖다 팔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럴 수가. 숨어서 산에 같은 거 금 같은 거 캐면 되잖아요. 금이 근데 금을 할 수 있어요? 자기장 이 매그니토가? 아니 다른 걸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생각난 게 난파선을 건져서 보물섬을 찾아다닐 뭐 수 그런 있겠어요. 거라든지 꼭 눈에 안 띄더라도 너무 무궁무진해요. 사실 이거는 난파선 괜찮다. 되게 자원 자원 외교. 외교가 아니고 자원 외교. 가만히 계시니까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나있네 그냥. 아이고 죄송. 하여간 자원에 관련해서 많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용성에는 5점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간지도 솔직히 멋있어요. 멋있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뚜껑 좀 안 멋있고 사실. 뚜껑이 진짜 별로예요. 자비에만 없었어도. 그러니까 뚜껑 안 쓰면 자비에 때문에 간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자배가 나쁜 놈이네. 네, 그리고 저도 이 공중 뜨는 네. 자세가 네, 좀 자세 걸려요. 좀 걸려요. 그래서 1점 까서 4점 네. 드리겠습니다.
엑셀이 돌아갈 시간이죠 이제. 네. 근데 이제 퀵실버 이제 클락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끝나셨어요. 지금 손 떼는 거 봤어요. 야, 진짜 빠르다. 방금 제가 뭘 했나요? 방송 중에 계속 하고 있어요. 편집 한 30분 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네. 더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예, 뭐 또 순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총 4분의 후보가 있었죠. 네. 예, 영광의 꼴등은 시드 매장 받으신 멀티플. 또 꼴찌. 짭짜면 때문이에요. 이게 짭짜면 얘기만 안 나왔어도. 아니 근데 보면은 내가 말렸어. 논리적으로 이렇게 햇님 제일 잘 공격하는 게 꾸벅님. 왜 그래? 아니. 너희는 한 골로 공격하는 거 내가 예상을 못하고 왔어. 꼴찌는 했지만 점수는 좀 높지 않았었나요? 점수는 역대 햇님의 꼴등 점수 중에 거의 하이스코어예요. 제가 언젠가는 산사를 뛰어넘는 최하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다음 3등이 의외로 퀵실버예요. 퀵실버 실용성에서 많이 까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플라즈마만 안 나왔어도 멋있잖아요. 멋있긴 하죠. 멋있었죠. 진짜 멋있죠. 스톰. 멋점수에서는 1등이에요. 퀵실버가. 네. 그렇구나. 멋져요. 연출이 진짜 잘 나왔어. 최고예요, 최고. 예, 그다음에 네. 그 방금 승우님이 셀프로 하셨는데 스톰이 23점으로 2등이고요. 2등이에요? 네. 의외네요, 스톰이. 네. 생각보다. 1등이 간지 폭발 마그니토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엑스맨에 대해서 엑스맨이랑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모든 차별받는 무언가에 대한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런 거의 은유가 아닐까. 사실 엑스맨들은 약간 그렇죠.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점점 만화가 발전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설정들도 계속 코믹스에서 추가가 됐고 변형이 되고 하면서 그런 게 되면서 좀 더 재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컨텐츠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재밌습니다. 네. 근데 또 순서로 쫙 이어보니까 이거 MCU 못지않은 굉장한 그 연결성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사실. 네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리부트 할 때 자비에가 살아 있었다는 그 오류만 조금만 어떻게 해줬었으면은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자비에 살아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약간 이제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놓친 건 아니고 보통상 걔가 안 나오면은 과거로 보냈을 때 자비에를 만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현재 미래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걸 위해서 그냥 살짝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엔딩 장면이 굉장히 전 괜찮았어요.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우리 앞으로 울버린 다로 돌아왔을 때 할 얘기가 많겠네. 그 장면 그 영화에서 제일 괜찮게 연출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수북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MCU보다는 엑스맨이 더 낫다고 엑스맨 영화 시리즈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에이스 없는 하늘 아래 아마 여기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에이스 없는 하늘 아래 저희 4명이서 방송을 다 에이스 성대모사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건 너무 어렵다. 네, 방송을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좀 쉬고 추석 쉬고 나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